네,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평소 상담 때 많이 물어보시거나 또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0429님이 보내주신 질문 통해서 살펴볼게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최근에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왔는데 실비 처리해서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실비 적용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언니는 됐다고 하고 실제로 이런 피부과 시술이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종종 받거든요. 네. 근데 피부과 시술이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프팅 시술은 원칙적으로 실비보험 보상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자꾸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왜 보상이 안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비급여 미용 목적의 시술, 수술, 처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리프팅 시술을 받는 거는 우리가 주름이나 피부의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미용 시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데 일부의 병원에서는 이거를 턱관절 치료 목적 또는 통증 개선용 초음파라는 명목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불법 청구 사례가 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프팅 시술을 하고 진료 기록에 턱 관절 통증 완화라고 이제 허위로 기재를 한 다음에 실비를 청구하는 식이죠.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보험 사기에 해당되고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금 환수는 당연하고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50에서 70대 고연령층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급여 시술을 받을 때에는 무작정 주변 지인만 말만 듣지 말고 주변 전문가에게 꼭 보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런 거를 뭐 받고 청구했다가는 불법 청구 또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치료 목적이다, 실제 치료 목적이다 할 경우에는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또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네. 검사 기록 그리고 사진 자료 통증 치료 내역 등 치료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좀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미용 시술을 했는데 진단명을 바꿔서 청구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입니다. 네. 근데 피부과는 사실 대부분 미용 관련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피부 질병이 있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그러면은 피부과 시술 중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시술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피부과 시술이라고 실손 보상이 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치료 목적이 명확한 피부과 시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염증 치료 시 사용하는 비급여 주사 그리고 티눈을 제거했다거나 아토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보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성형외과 가슴 수술은 이제 당연히 미용 목적으로 보상이 안 되지만 유방암으로 인해 부분 절제나 전절제를 한 후에 유방 재건술을 한 경우에는 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과거에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미용 목적이라고 지급이 거절된 분들의 사례를 듣고 재청구해서 보험금 지급을 제가 도와드린 사례는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당되시는 동키분들 있으시면 꼭 주변 전문가와 상의 후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통증 치료 또 병변 제거 이런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시술만 실손 보상이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시 정리를 하면 피부 리프팅 시술 같은 거는 실손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0429님은 물론 동키 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손 보험은 치료 목적의 그런 보험이잖아요. 뭐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바르는 스킨 부스터를 실손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피부과에서 그 말만 믿고 받았다가 보험금을 못 받았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아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아서 돈만 날렸네? 전 갔다 와서 바로 씻었거든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냥 발라놓고 자라고 그랬는데 전 그냥 들어오자마자 씻었는데 정말 말만 믿고 했다가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보험 사기, 그렇죠. 예. 환수 이런 걸 당할 수 있었던 사례니까 오히려 저는 안 받았던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카더라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알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은 7911님이 주신 질문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종신보험은 항상 좋지 않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이 조금 있다 보니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세가 부담될까 걱정이었는데 실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종신보험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진 않죠. 그 말은 종신보험도 그 목적에 맞게 잘 가입한다면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망보험금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보험개발원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 수가 4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른바 상속이 대중화된 시대가 된 거죠. 보통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배우자만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주변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우리가 그럼 왜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첫 번째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평균에 대한 기대 수명이 있지만 사망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우리가 약정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상속세를 계산해서 미리 준비해 둔다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을 하거나 현금을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같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가 낮아지는데요. 이 얘기는 같은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한 살이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40대 준비하는 거와 50대, 60대, 70대에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매달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가 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건 맞지만은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세를 내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사실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보험은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다, 안 좋다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대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오늘 문자 주신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7911님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봤어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때 과연 어떤 점들을 준비를 하고 또 살펴봐야 할까요? 네, 그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게 하려면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인데
보통 종신보험을 준비하실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한 그러니까 아버지로 다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을 받는데 이 보험은 아버지가 다 보험료도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익자를 만약에 돈은 아들이 받는다. 그럼 아들은 공짜로 돈을 받게 된 거잖아. 이런 네네. 경우에는 이 사망보험금까지 상속 자산에 포함이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현금 10억이 보험금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그 현금 그쵸. 을 그것도 상속받는 상속재산. 네, 거를 맞아요. 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 또는 배우자 이렇게 설정을 해야 이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어. 수익자가 자녀나 뭐 배우자가 음. 돼야 돈을 바로 받는 맞아요. 거구나. 네, 세금 없이. 그렇구나. 네. 정말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하는 게 보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거 되게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설정했을 경우 보험료 역시 자녀가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자, 수익자만 자녀로 설정을 하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를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금 출처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와, 네. 정말 국세청이 이런 자금 출처 네. 밝히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에 대해서 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쵸. 점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은 자녀들에게 이제 일부 지분을 사전 증여해서 그 지분만큼의 월세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서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모르겠지만 향후에 뭐 계속해서 상승된다고 좀 판단이 된다면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증여세랑 상속세는 세율이 똑같거든요. 그건 지금 기준에서 사망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30억인데 기대 수명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30년 더 사실 것 같대. 그럼 30년 뒤에 이 부동산이 50억, 7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해서 상속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있으면은 사전 증여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도움이 저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해결하는 방법들도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한다라는 큰 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뭐 까딱 잘못해서 정말 저희가 수익자 이런 거 설정하는 걸 놓치거나 또 보험료 납입 방법을 뭐 계약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녀로 해놓고 돈은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에 나중에 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해결할 방법을 도움을 주시는 게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종신보험과 또 어떤 뭐 상속세 이런 연관 관계를 조금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에 관련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질문으로 말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1:1 맞춤 솔루션으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께서 1:1 맞춤 솔루션 도와주실 겁니다. 자,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99로 상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6432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보험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자기네 회사 상품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회사를 비교해봐야 유리하다고 하는데 보험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네. 보험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6432님처럼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이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또는 상품별로 값이 다르게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디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에이, 보험사마다 서로 경쟁인데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놨겠지. 거기서 거기겠지.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우리가 가전 제품을 살 때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네. 뭐 식료품 당근 하나를 사더라도 이마트 저마트 좀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저희가 그럴까요?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꼭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A 회사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A 회사의 보험 상품만으로 비교 없이 전부 다 가입을 시키겠죠. 근데 우리가 물론 보험회사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가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나와 친분이 있는 설계사의 소속 회사 상품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온천지 이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서 쫙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게 보기도 맞아요. 편하고요. 내가 관리하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저희가 한 회사 상품으로만 보험을 쫙 다 구성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료에서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되게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하나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암진단금 1억 원을 준비할 건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했더니 A사는 한 달에 10만 원, B사는 한 달에 13만 원으로 설계가 됐어요. 햇님은 어느 보험사 선택하시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요. 그쵸. 네. 월로 따져도 당연히 이제 3만 원이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있을 것 네. 같은 불안함이 있고. 근데 20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네. 무려 72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한 달에 3만 원 작아 네. 보일 수 있는데 20년 낼 거잖아요, 우리. 그럼 72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험 가입자의 연령이나 성별, 병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A 보험사보다는 B 보험사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가입하려는 상품이나 보장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진단금은 A 회사, 수술비는 B 회사, 운전자 보험은 C 회사가 보험료나 보장 범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은 장기적으로 내야 하는 상품이잖아요. 한 번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길게 보장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꼭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비교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두 분과 함께 할 때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고 동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